이 차급의 이 가격이 내가 원하는 옵션이 어느 가격이라는 걸 아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가격을 듣고 나서 이건 사야 된다. 오. 그렇게 된 거죠.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주유를 했다면 네. 지금 예로는 3주에 한 번? 기름 냄새만 맡아도 맞아요. 간다 막 맞아요. 그러잖아요. 너무 좋은데요? 네, 안녕하세요. 차도녀입니다. 오늘 XM3 하이브리드 오너분께서 신청을 해주셨는데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경기 고양에서 살고 있는 33살 XM3 하이브리드 차주 김민건이라고 합니다. 와, 아니 이 차량 출고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3월 15일에 받았으니까 네. 한 달하고 한 10일 됐나요? 와, 완전 따끈따끈한 네. 신차네요. 완전 따끈따끈합니다. 그럼 이전에는 어떤 차 타셨어요? 사실 저는 차량이 없었고요. 네. 저는 이제 회사 차를 이제 출퇴근 차량으로 겸용해서 이제 이렇게 타고 있어서 아반떼 CS7 이제 전기 페이스리프트 되기 전 거 네. 그거 타고 있고, 그다음에 아내는 엑센트 11년식 네. 진짜 엑셀 브레이크 핸들만 있는, 그래서 막 핸들 열선 이런 것도 없는 네. 기본적인 차 그런 것만 타고 있었다가 신혼여행을 가려고 이제 가다가 제가 버스에서 네. 이렇게 유튜브 보고 있는데 갑자기 XM3 하이브리드를 400만 원 인하한다는 이제 막 유튜브를 봤죠. 네네네. 뭔가 근데 원래 이 차량을 좀 염두에 두고 있었어요? 아무리 400만 원 할인한다고 그렇죠. 해도 갑자기 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전혀 르노는 제 데이터에 전혀 없던 차였어요. 인생이라는 게 차도 그렇고 되게 의도치 않게 뭔가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지 않나요? 그래서 네네네. 저도 제가 뭐 르노 차를 탈 줄을 몰랐던 거죠. 지금 이게 갑자기 엔진이 딱 들어온 건가요? 네, 원래 처음에 시동 걸 때는 전기로 네, 들어왔다가 맞아요. 전기 들어왔다가 오. 지금 여기 보시면 어느 정도 배터리가 좀 줄는다 그러면 네. 들어와요. 들어오고 이게 엔진이 이제 전기 이거 돌려야 되니까. 네. 근데 아직도 사실 이게 언제 개입되는지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엔진 딱 개입되니까 확실히 느낌이 다르긴 차이가 하네요. 다르긴 하죠. 하이브리드 차량을 구입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시겠지만 이제 거의 풀옵션인데 이제 3,200만 원, 300만 원에 나온다고 하니 그러면 이거는 고민할 게 없겠다라고 한 거죠. 왜냐면 사실 전 차를 좋아해가지고 뭐 주말에 한 번씩 네. 외제차들은 어차피 제 구매 고려 대상이 아니니까 한국에서 판매하고 있는 뭐 현대, 기아, 뭐 이제 뭐 KG 모빌리티, 네. 뭐 르노 맨날 이렇게 차 견적내보는 거 한 번씩 이렇게 했는데, 그러세요. 그러니까 대충 이제 이 차급의 이 가격이 내가 원하는 옵션이 어느 가격이라는 걸 아니까. 네. 근데 이게 이제 그 가격을 듣고 나서 이건 사야 된다. 오.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옵션을 또 추가하신 게 있으시죠? 그렇죠. 옵션을 추가했죠. 네, 어떤 거 추가하셨죠? 옵션이 지금 블랙 가죽 시트 옵션 패키지랑. 네. 그럼 이게 시트가 블랙으로. 네. 근데 여기 어깨 부분이 약간 알칸타라 느낌으로. 맞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들어가고. 그다음에 보스. 노래 듣는 것도 네. 좋아하시니까. 스피커. 아니요, 그게 사실 노래 듣는 게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 보스랑 네. 뭐가 엮여 있어요. 이런 지금 이거 프레임 네, 프레임 룸미러. 룸미스랑 그다음에 이거 막 자동차 이거 어라운드 뷰랑 네. 이게 엮여 있어서 사실 이것도 이제 안에 선택이긴 한데 이제 액센트가 네. 이제 11년식이니까 스피커가 뭐 좋아봤자. 그래서 이제 안에는 좀 노래 듣는 거 이런 거 있었고, 저희가 사실 이거 사기 전에 시승도 했었어요. 근데 매장 가서 시승차가 있다고 해가지고 네. 시승을 하고 그때 이제 스피커도 들어보고 해가지고 했는데, 근데 진짜 웃긴 게 아내가 승차감보다 꽂힌 게 지금 잘 안 보이지만 앰비언트 라이트. 이거. 네, 이 앰비언트 라이트 이 색깔에 꽂혀가지고 지금 이 보라색. 확실히 여성분들이 이런 감성적인 포인트가 맞아요.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딱 구입 가격이 어떻게 될까요? 제가 옵션 이제 디자인 패키지라고 네. 저 블레이드에 뭐 금색 들어가고 휠 모양도 좀 바뀌고 네. 금색 들어가서 뭐 F1 디자인 뭐 그런 걸 하는데, 그거 빼고 3,265만 원 네. 이렇게 제가 나왔죠. 그랬는데 제가 출고 2주 전에 네. 갑자기 저희 딜러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20만 원 할인해 주겠대요. 왜요? 갑자기. 그래서 왜요? 이러니까는 원래 이 차랑 똑같은 옵션, 똑같은 이 색상 차량 대기자가 네. 그냥 계약을 미루다가 그냥 포기를 했다. 근데 이게 계속 공장에 있을 수 없으니 네. 가장 최우선 계약 그 대기자한테 이거 가져가겠냐라고 물어보고 20만 원을 할인을 해준대요. 그게 르노 본사에서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할 게 없지 그래가지고. 근데 이미 그때 제 차는 생산 라인에 이제
원래 이제 제가 계획했던 차는 생산 네. 라인에 올라간다 그래서 이제 나온다고 할 때였는데 근데 이 사람이 그때 좀 간사해지긴 하더라고요. 새거 올라간 거랑 했는데 근데 또 아내가 20만 원이야 오빠. 어차피 또 오래 탈 거니까. 맞아요. 그럼 가장 마음에 드는 옵션은 뭐예요? 저는 사실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지금 아반떼에는 크루즈가 있어요. 네네네. 근데 크루즈가 있는데 항상 유튜브 볼 때마다 그 자동으로 가고 서고 그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는 일이 아무래도 이제 영업을 뛰다 보니까 네. 차를 자주 타야 되는데 오토홀도 없는 것도 너무 힘들었고 어쨌든 저희 서울 시내가 어쨌든 이 오토홀드가 없으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저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가장 마음에 들고 저는 또 여행 갈 때도 그날도 좀 사람이 개입을 좀 덜 했으면 좋겠다. 지금 2024년인데 네. 그래서 이제 그걸 가장 마음에 들고 있죠. 그런데 저는. 괜찮나요? 차선 잘 잡아주고. 이게 카페를 보면 네. 좀 이게 고질적인 문제 같은데 네. 살짝 조수석으로 살짝 쏠려요. 이쪽으로? 네, 살짝 쏠려요. 진짜 살짝 쏠려서 가는데 그거를 이제 차는 그거를 중앙으로 인식을 하고 있고 근데 사람이 봤을 때는 이게 확실히 쏠려 있거든. 근데 그게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분들도 그런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뭐 나중에 센서 고정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그런 말을 봤는데 네. 뭐 정확한 건 잘 몰라서. 그리고 또 이 360도 카메라 네네. 요거를 마음에 든다고 하셨어요.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사실 이게 지금 시대에 나올 수 있는 화질은 아니에요. 거의 약간 되게 피처폰 그런 화질이긴 한데 네. 그래도 주차 후방 주차야 사이드 미러도 있고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어라운드 뷰 왼쪽에는 사각지대 걸리는 것 때문에 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좁은 주차장에서 코너 돌아 나갈 때 그냥 이 화면으로 참고를 하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른 물리 버튼이나 이런 거는 어떠세요? 사용하기? 지금 이 버튼은 지금 열선이랑 통풍이 같이 있어요. 네. 이것도 이제 옵션을 추가해서 통풍이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원래 이렇게 누르면 네. 통풍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게 이렇게 누르면 화면으로 들어가요. 아. 그러니까 원래 이게 열선만 있는 옵션인데 한국은 또 통풍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원래 물리적으로는 열선이다 보니까 네. 이게 통풍을 넣으면 살 수 없이 이렇게 된 걸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그러면 말씀하시더라고요. 통풍 옵션을 안 넣고 열선만 쓰는 사람들은 이 버튼 누르면 바로 네, 열선이 열선이 켜지나요?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통풍 옵션을 넣으면 이렇게 모니터로 들어가서 선택하는 걸로. 네, 2단. 그런 거군요. 네. 오. 그래도 뭐 나름 편하네요. 그렇죠. 그 수납 공간이 좀 불만이다 하셨는데 네. 어떤 게? 진짜 불만이죠. 불만이 가득합니다. 저 암레스 쪽 공간이 저 이런 거 처음 봤거든요. 너무 작다. 그렇죠. 이게 깊이는 깊은데 네. 사실 뭐 깊다고 할 수도 없는데 지금 제 아반떼가 여기서 봤을 때 아마 지금 여기까지가 더 나올 거예요. 네. 이 지금 힌지가 있는 데까지 좀 더 나올 거고 이것도 좀 더 넓을 거거든요. 네. 근데 너무 좁아요. 그리고 이 컵홀더가 두 개가 있는데 두 개를 사용을 못 한다는 건 어떤 말씀이세요? 지금 이렇게 딱 닿잖아요. 네. 그럼 여기 지금 일직선 이렇게 그러네. 이렇게 걸려서 이거는 그냥 장식용이에요. 그럼 여기에 컵을 꽂으려면 이거를 들고 맞아요. 이용을 해야 되네요. 맞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차를 처음에 갖고 네. 이걸 이제 공장 출고를 했거든요. 저희가. 네. 그래서 갖고 올라오는데 둘이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올리고 왔는데 이게 습관이 무서운 게 저는 항상 이거를 이렇게 네. 기대는데 이게 한 번씩 빠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불편하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막 싸제로 막 홀도 막 넣어봤는데 다 너무 안정성이 안 좋아서 지금은 그냥 누가 하나가 그냥 둘이 꽂아놓고 네. 번갈아가면서 먹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가 너무 가깝다고. 가깝지 않으세요? 좀 가까운 것 같기도 네. 해요. 요만큼밖에 예, 딱 이게 폭이 원래 없으니까. 여기에서 이 공간이 하나 더 있는 게 대부분 우리가 인지하는 거리인데 그쵸. 이게 가까워요. 그래서 이게 뭐 나쁘다에 말한 건 아니고 이거는 이제 대부분 근데 좀 이걸 나쁘다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왜 가까운지 이제 막 찾아보고 했는데 네. 이게 프랑스 차들이 소형 차들이 뭐 핸들링이나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데를 좀 좁혀놔야 근데 너무 그건 공학적인 이야기라서 네. 그냥 뭐 그런가 보다 그냥 생각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열 공간도 한번 들어봤는데 네. 2열 공간은
거의 탈 일이 없으시죠? 그렇죠. 세차할 때 빼고는 이렇게 제대로 앉아본 게 오늘이 한 2번째인 것 같은데. 아, 지금 원래 운전하시던 시트 그대로 맞아요. 뒀거든요. 네. 근데 성인 남성분이 탔는데도 그 레그룸 공간이 조금 있긴 하네요. 있죠. 그러니까 다들 좁다고 하시는데 네. 그러니까 그 좁다고 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알 거는 같아요. 근데 네. 이게 개인차인 것 같은데 이게 불편하다면 불편하다 할 수 있고 그래도 이렇게 뭐 가면 뭐 그래도 운전자가 사실 여기서 좀만 더 당겨줄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네. 그런 거 생각하면 그리고 특히 이쪽 조수석 쪽은 좀 더 아마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센터도 되게 낮아가지고 네. 이쪽도 괜찮네요. 네, 불편하지도 않고. 뒤쪽에 열선이 있는 건가요? 네, 열선이 여기 옵션으로 있습니다. 열선 있고 에어벤트도 공조 있고. 있고. 네, 이것도 있고. 그 이제 신혼이시잖아요. 네. 그럼 자녀 계획도 있으신가요? 그런 것까지 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있는데 당장은 아니라서. 아. 네.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보증을 7년 그 연장을 해놨어요. 네. 그래서 뭐 애가 1, 2년 후에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실 뒤에 타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 네. 그리고 보증이 끝나면 아마 그때는 이제 2030년 정도가 될 텐데 음. 그때 이제 다 전기차로 바뀐다고 하니까 네. 그래서 거의 뭐 내연 마지막 차라고 생각하고 산 차여가지고 네. 그럼 전기차로 나중에 바꾸기 전에 중간에 이렇게 하이브리드 차로 맞습니다. 타시는 네. 거군요. 그럼 트렁크 공간은 어때요? 진짜 크죠. 그러니까 트렁크를 더 주고 네. 여기 뒷공간을 좀 줄인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이렇게 폴딩을 할 수가 있나요? 와, 이렇게 바로 여기서 이렇게 6대4로 폴딩이 가능하네요. 네. 사실 이게 약간 쿠페로 떨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트렁크 공간이 그렇게 넓진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사용하는데 부족함은 없으세요? 어쨌든 뭐 쿠페형이 좀 SUV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타고 있는 아반떼든지 음. 아내가 타던 엑센트에 비하면 너무 좋죠. 그리고 만두 음. 만두 짐을 꽤 실을 때가 많아요. 네네네. 근데 이 차로 바꾸고 실었는데 남더라고 공간이. 아. 그래서 저희가 되게 만족하고 있어요 지금. 와, 이런 매트 같은 것도 다 까셨네요. 서드파티 제품들 네. 차에 하는 거 되게 안 좋아하는데 네. 보시면 이게 부직포예요. 부직포인데 여기에 뭐 원래 대부분 차들 이게 다 부직포잖아요. 네네. 근데 이게 타사보다 좀 더 거친 면이 있거든요. 만두털이 되게 많이 박혀 있어가지고. 강아지를 또 키우시니까 네. 고급스럽고 좋은데요? 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트렁크에서 약간 불만이 있으시다고. 사실 이 급에는 뭐 물론 전동 트러크가 안 들어가는 걸로는 알고는 있어요. 네. 근데 사실 제 동생이 트랙스를 타거든요. 네. 근데 그 트랙스는 전동 트러크가 있어요. 아. 근데 제가 그걸 경험을 하니까는 네. 이게 사람이 이래서 좋은 걸 경험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제 차에도 그렇고 네. 전에 아내가 타던 차도 그렇고 전동 트렁크는 없이 그냥 살았는데 경험을 하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아, 근데 이게 안 돼서. 네. 그리고 이게 제가 왜 그거를 말씀을 드렸냐면 네. 저희 본네트를 열면 네. 사실 이 급은 소위 말하는 닭발이라고 하잖아요. 닭발로 거칠한데 얘는 가스쇼바로 그냥 올라가요. 네. 아니 그러면 앞에도 저렇게 해줬으면 뒤에도 여기도- 해줄 수도 있는데. 네, 맞아요. 아니 또 올라가는 거는 다 좋게 해놓고 닫을 때만.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리고 이게 문이 생각보다 좀 무겁더라고요. 그래서 성인 남자들한테는 그래도 괜찮은데 차라는 게 네. 남녀노소 누구나 타는 거다 보니까 네. 그런 걸 생각하면 음. 좀 아쉽지 않나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주행할 때 느낀 장점은 뭘까요? 가장 좋은 건 좀 정숙하다죠. 왜냐면 결국 저희 다 시내 주행 위주로만 네. 타다 보니까 거의 전기로만 움직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되게 조용하다. 근데 이게 전기로 가다가 네. 엔진이 개입이 되면 네. 이질감이나 이런 거는 별로 없나요? 느낌적으로 오는 건 없는데 이제 소리가 확 들어오니까 그게 이제 가끔씩은 어쨌든 안 들리다 엔진 소리가 들리니까 네. 그게 좀 시끄럽게 다가오는 건 있죠. 근데 그 엔진이 그냥 일반 내연차랑 비슷한 수준인데 네. 좀 역체감인 것 같은. 그리고 또 좋은 점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처럼 이렇게 멈췄을 때 오토홀드로 멈출 수 있다는 거. 아, 진짜 저도 오토홀드 없는 차 타면은 너무 네. 불편하더라고요. 맞아요. 브레이크에 맞아요. 발을 밟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도 이게 적응이 되면 괜찮은데 앞에 종아리 되게 당기잖아요. 그런 게 있고. 저는 그런 사소한 거에 좀 행복을 느끼는 편이어가지고. 그리고 또 주행하면서 이게 주행 질감이 되게 좋다고 네. 오너분들이 만족도가 높으시더라고요. 네. 좀 그런가요? 네, 좋아요. 확실히 딱딱이 아니고 그 단단의 느낌인데, 근데 이건 진짜 타봐야만 알 수 있는 거여서 네. 부모님이 이제 가게를 하셔서 네. 그때도 막 수동 트럭, 다마스 이런 거 타다가 네. 보면 이제 그런 단단 딱딱 승차감 안정감을 또 비교를 할 수 있잖아요. 네.
확실히 보면 주행 질감이나 그런 것도 좋고, 저희가 고속도로를 많이 타지는 않았는데 네. 그래도 집에 이렇게 자유로 왔다 갔다 할 때 좀 네. 고속 주행을 하다 보면 되게 주행 질감이 좋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말로 표현하기가 네. 되게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이거는 또 네. 주행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이니까. 네. 그리고 이게 안드로이드 오토, 애플 카플레이 무선으로 지금 연동이 되는 네, 건가요? 됩니다. 오, 그리고 자체 내비가 T맵으로 적용되어 있다고 하던데 네. 그거는 좀 쓸만한가요? 사실 저는 T맵을 잘 안 써요. 아. 제가 T맵을 잘 안 쓰는 게, 사실 옛날에 차도누님 이렇게 유튜브 보는데 내비게이션 다른 걸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 네이버 지도였어요. 맞아요. 저 네이버도 네. 됐어요. 그래서 저도 원래 T맵만 썼었는데 SK가 옛날에 음. 뭐 T맵 그런 혜택이 있었으니까. 네. 근데 네이버 지도가 시내 주행할 때 훨씬 좋거든요. 그쵸, 맞아요. 이런 거 미리 차선 바꾸는 것도 맞아, 알려주고. 맞아. 몇 차선으로 가는지 딱 맞아요. 알려주잖아요. 그게 진짜 저한테 너무 필요한 기능이라서. 근데 T맵이 그게 안 돼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자체 내비가 있으니까 사실 음. 핸드폰 그냥 하는 것도 귀찮고. 네. 자체 T맵 써봤는데 이게 자체 T맵보다 카플레이로 하는 그냥 모바일 T맵이 반응성이 더 좋아요. 아까도 제가 이제 여기 약속 장소 오는데 길을 살짝 잘못 들었는데 네. 이렇게 길을 잘못 들 때 보면 확실히 네이버 지도는 네.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해서 길을 찾아주는데, 이미 꺾어야 되는 데를 넘었는데 우회전을 해야 된다 이래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제가 약속보다 한 5분 정도 좀 늦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래서 진짜 T맵을 믿을 수가 없다 했는데, 근데 어쨌든 자체 내비에 T맵이 있다는 거는 네. 뭐 T맵을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장점이지 않을까? 그쵸, 그쵸. 이거는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네. 저는 이 클러스터 화면이 국산에 그냥 한국 그냥 딱 이 가격대에 있는 차 중에서는 가장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 게, 요새 다들 클러스터가 디지털로 나오잖아요. 네. 근데 나오는 게 그냥 왼쪽에는 뭐 속도라든지, 그다음에 오른쪽에는 뭐 RPM 이렇게 두 개만 나오고 가운데만 좀 바뀌는 그런 맞아요, 맞아요. 형식이잖아요. 네. 좀 비싼 차라고 하더라도. 네.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바뀌는 게 보면 지금 여기에 네. 자체 내비도 연동이 돼서 오. 내비가 띄워져요. 네. 디지털이니까 네. 그런 UI를 되게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들을 그렇게 좋았고, 그래서 네. 국산 차들도 사실 디지털은 소프트웨어적인 거니까 네. 이렇게 좀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럼 주행하면서 조금 불만족스러운 부분도 있을까요? 센서가 너무 예민해요. 아, 그래요? 네. 오. 좀 심각하게 예민해요. 주차할 때나 네. 뭐 이럴 때. 그래서 딱 봐도 인간이 우리가 봤을 때는 너무 괜찮은데 삐삐삐삐삐삐 이렇게 울리는데 진짜 시끄럽게 울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또 안전이랑 직결된다고 하면 네. 나쁜 건 아닌데 너무 시끄러우니까 안에 있는 사람 좀 놀랄 때도 있고. 그쵸. 그리고 생각보다 방음이 잘 안 되는 것 같은. 아. 그러니까 이게 밖에서 들어오는 그런 풍절음의 문제가 아니라 네. 이제 블루투스로 통화를 한다든지 음악 네. 소리가 생각보다 밖에서 잘 들려요. 저희가 그때 한번 아내랑 시험해봤는데 네. 너무 창피할 정도로 잘 들려가지고 뭐 그런 게 차 있어요. 안에서 얘기하는데 밖에서 다 듣고 네, 있고. 아, 그렇군요. 그리고 이게 또 하이브리드다 보니까 네. 연비가 되게 궁금해요. 네. 잘 나올 때는 얼마나 나올까요? 현대차처럼 그 주행할 때마다 뜨는 그 연비 있잖아요. 네. 그거는 안 보이고 있고 네. 지금 누적 주행 연비가 21km? 와, 누적이면 평균적으로 그렇게 나왔다는 네네.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네. 아, 이제 차 산 지 한 달 정도밖에 안 네. 됐으니까. 제가 처음에 받았을 때가 잘 기억이 안 나는, 그때 18 정도였던 아. 것 같은데 2,500 하면서 또 시내 주행만 하고 하다 보니까. 아, 근데 21이면은 진짜 엄청 좋은데요? 네. 그런데 아마 더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아. 어느 분들. 아무래도 저는 주말에 주로 이 차를 쓰고 네. 아내가 출퇴근 용도로 이제 실생활을 많이 하긴 하지만 네. 아내가 액센트로는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금요일마다 주유를 했다면 네. 지금 얘로는 3주에 한 번? 와, 엄청 차이가 네. 나는데요? 진짜 3주에 한 번 우와, 하고 있죠. 진짜 체감되는 게 되게 네. 그래서 크네요. 이번 주 월요일 날 네. 주유를 했는데 네. 풀주유 하니까 주행 가는 거리가 1070이 뜬 거예요. 오. 그래서 와, 진짜 멀리 네. 가기도 한다. 네, 진짜 멀리 가죠. 와, 근데 3주에 한 번 주유하는 거면 진짜 기름 냄새만 맡아도 맞아요. 간다 막 맞아요. 그러잖아요.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지금 제가 뭐 주행 질감이 갑자기 생각나서 한 건데 네. 이거는 좀 더 배터리 효율성을 높이려고 네. 좀 더 전기차스럽게 가는 B 모드고요. 근데 달리다가 그럼 이렇게 네. 하면은 뭐 회생제동 같은 것도 들어오나요? 지금 계속 들어오고 있죠. 오. 여기서 지금 제가 페달만 떼도 이렇게 네. 바로 걸리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B 모드고 그냥 네. 이게 너무 싫다? 그럼 이렇게 D 모드로 바꿀 수 있어요. 네. 그럼 좀 더 일반 차처럼 이렇게 지금 확 가벼워졌어요. 네, 확 느껴지시죠? 옆에 타 있는데도 이게 좀 느껴지네요. 네, 네. 그래서
저희도 처음에는 원래 이 D 모드로 탔다가 네. 근데 이게 배터리 차거나 이런 게 보이잖아요. 네. 약간 게임하는 느낌으로 좀 이렇게 계속 아끼고 싶은. 아 맞아요. 아 이게 저는 안 그럴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래서 또 기름값 비싸고 맞아요. 와, 연비 나중에 어디까지 올라가나 막 이런 것도 되게 궁금할 것 같아요. 제가 카페에서 봤을 때 네. 25까지도 나온다는 분들도 있어요. 이 차의 최대 장점은 어쨌든 하이브리드니까 네. 연비가 제일 좋긴 하네요. 아까도 말씀드린 진짜 전혀 고려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제 제 그럼 차가 원래는 어떤 차 생각하셨어요? 아 포티지랑 네, 투싼. 포티지. 그것도 이제 하이브리드로. 네. 원하는 옵션, 비슷한 옵션을 맞춰봤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네. 결정을 하고 나서도 그래도 차급이라는 게 차이가 있으니까 4천 막 200, 300 나오니까 그럼 저희 1,000만 원 가까이 차이가 나니까. 그쵸, 그쵸. 그럼 이 차는 어떤 분들에게 추천하면 좋을까요? 시내 출퇴근 거리가 어느 정도 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저희 같은 신혼부부들. 네. 왜냐면 차는 필요로 한데 차에 금액을 많이 투자하기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한테 가장 좋지 않을까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또 하이브리드 차량, XM3 하이브리드 차량 굉장히 궁금했는데 네. 되게 디테일하게 공간이랑 뭐 이런 장단점까지 잘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네. 너무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